네, 안녕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그 진중권이가 요즘 보니까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설정버리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진중권이가 요즘에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좀 뭐지, 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뭐 박쥐같이 무드까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본인이 마치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가 된 것처럼 좌나 우나 다 막 욕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떤 진영이 없이 본인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전지적인 시점에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전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으냐? 그거 좋은지 누가 몰라요. 양비론이잖아요, 양비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너는 뭐냐 이거야. 너는 뭐냐 이거지. 우리가 이제 사실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국가는 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서로를 챙겨주는 것보다 비판하는 게 좋아요. 좌우가 서로 이렇게 챙겨준다 이런 거 안 좋아. 왜? 아니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물과 불이 어떻게 서로 챙겨주겠습니까? 물은 물의 성격을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하고, 또 불은 불의 기능을 충실히 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우러지는 거지. 아니 자기들끼리 물과 불이 섞여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거지. 극렬하게 우는 우로서의 어떤 주장을 하고 좌는 좌로서의 주장을 하면 돼요. 저는 이 언론이나 방송이 이렇게 극렬한 대립 어쩌고 정쟁만 일삼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자꾸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쟁을 해야지 그럼 뭐래. 정쟁을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사이에서 이제 국민은 그 사이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야. 니네들 맞나 틀린가 판단하는 거지.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아예 안 주는 북한이라든지 이란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지들끼리 알아서 결론 내버리는 거. 결론은 국민이 내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리 우리도 우파래도 우파 쪽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면 반대를 해야지. 예. 좌도 마찬가지예요. 좌도 그 부분이 너무 소위 얘기해서 그냥 자기 편향적 그렇게 하면 이제 반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김민석 총리를 자꾸 이제 정성호나 이런 사람, 정성호도 그렇게 안 맞는데 되게 좀 두둔을 하더라고요. 근데 김민석은 이게 사실 정권 초기에 굳이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MB 때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MB도 나름대로는 압도적인 지지로 아마 MB하고 이명박이 MB하고 이재명이가 약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예,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MB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한승수 국무총리를 일단 내세웠죠. 아무 색깔 무색 무치. 그야말로 그냥 늘공이지, 늘공. 늘 공무원, 물론 이제 그분도 처음에는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이제 상공부 장관 이런 거 하셔가지고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국민들 이미지에는 그냥 뭐냐면 보수적인 사람, 그리고 특별히 목소리 내지 않는 사람, 자기 할 일 똑바로 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쓸데없는 반대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굳이 김민석이를 내세우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김민석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국무회의에 참여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총리라는 게 자기가 주재를 해야 되는데, 소위 이게 총리라는 게 결국 프레지던트잖아요, 프레지던트. 또 다른 프레지던트잖아요. 거기를 주재한다, 우리 프레자이드라고 영어로.
우리가 뭐 옛날에는 뭐 찬슬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응?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 총리가 수반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고, 응? 또 거기서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감독해야 되는데, 본인이 똥인지 된장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서 주무 장관들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국무회의 자체가 그 신뢰가 가요? 뭐 아는 게 없는데? 응? 그러니까 뭐 장관도 너무 아무리 뭐 정치적 방향이 맞다 그래도 정말 뭐 국정을 어떻게 돌아가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장관을 시키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장관은 그래도 백보양보해서 밑에 차관이라든지 차관보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장관은 어디 보좌할 사람이 있다. 근데 총리는 그런 장관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은 뭐냐면 좀 이렇게 공무원 사회를 좀 알고 관료의 어떤 상황을 좀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았죠. 예. 왜냐면 이게 장관이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뭘 할 때 국무총리라도 그거는 근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응?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뭐 너무 공무원 사회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국무총리부터가 뭐 지금 현실 모르는 소리, 뭐 공무원들이 봤을 때 막 띄웠던 막 고의가 갸우뚱거리는 막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아무리 국무회의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뭐 다시 내일 가서 다시 또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어요,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김민석이가 그럴 감이 되느냐, 그럴 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개인적인 뭐 본인의 지금 뭐 재산이나 이런 얘기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게 뭐 제2의 조국 사태나 그런 거는 그냥 언론에서 하기가 좋은 얘기인 거고, 언론에서. 제가 생각하는 김민석의 가장 부적절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기능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그러니까 뭐 진중권이가 얘기하는 부분은 통쾌하고 기분 좋은데, 제가 진중권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 걔가 이제 드디어 좀 민주당의 정체를 알았구나. 요즘 민주당은 거의 뭐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진중권이가. 진중권이가 보수로 왔으면 좋겠어요. 우파로. 우파는 진중권 같이 그렇게 말빨이 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진중권 약간 그런 느낌이 우파에서 좀 필요하긴 해. 근데 이제 뭐 그 사람이 또 워낙 해석주의자니까 또 이렇다 저렇다 하겠지. 근데 그 진중권이가 비판하고 있는 뭐 제2의 조국 사태 같은 거다, 김민석은. 그 얘기는 뭐 나야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하는 얘기지만, 그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단 조국 사태와 비교했을 때 뭐 완전히 비슷한 느낌은 아니지. 조국은 이제 애가 문제가 되는데, 애가 불법으로 이제 학교에 들어간 거고, 김민석은 애가 불법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 지가 불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로서 자식한테 불법을 하라고 한 건 아니고 본인이 불법을 해가면서 아이를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나래도 뭐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솔직히.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좌파들이니까. 근데 김민석이가 자기가 뭐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것보다는 저는 김민석이란 자체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도덕성이라는 것은 뭐 다 도덕성 없으니까 사실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얼마나 도덕성이 있겠어요. 다 뭐 재산 불리기 위해서 또 애들 때문에 저 위장 전입하고 또 다운계약서 쓰고, 이게 뭐 사실 어제 오늘 얘기예요. 어제 오늘 얘기냐. 본인들이 뭐 고위공무원을 할 줄 알고 사는 건 아니잖아. 대부분 다 모르고 살고 그냥 일개 그냥 주식에서 돈천만 원 벌면 좋아하고 집값 오르면 좋아하는 게 다 그냥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냥 어떤 공통점인데, 뭐 그 사람들만 다른 데서 별나라 살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보다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시키려고 하는 민주당 정부가 한심한 거야, 저는. 왜? 기본적으로 이미 많이 봤잖아.
국무총리 어떤 사람 시켜야 되는지를. 이게 발상의 전환이란 개념이라고 것보다는 그냥 이게 자체가 구태의연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좌파나 우파를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좌파는 뭐가 문제냐면, 좌파나 우파나 뭐가 문제냐면 늘상 자기들이 거기에 취약한 부분에서 또 거길 가. 우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벌써 2번째 탄핵인데 그것도 약간 박근혜 때나 윤석열 대통령 때나 약간 뭐냐면 걔네들이 그걸 주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걸린단 말이야. 주시하고 있어 그거를 계속. 그 측근의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꾸 주시하고 있단 말이야. 얘기 만들려고.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응?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최준실도 그렇고 뭐 저기야 영부인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과장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막 경로를 하고 막 그런 거잖아.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막 할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끔 하는 그 사람이 그게 뭐였어요? 결국 언론의 조작이잖아요. 그럼 그 언론을 조심했어야지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MBC나 JTBC 같은 기자들하고 술 좀 마시고 얘기 좀 하면서 필요한 거 없냐. 기자들은 뭐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술 사주면 다 해결돼요. 근데 그 술을 유인태 말 맞다나 왜 우리끼리 마셔. 뭐로 술은 우리끼리 마시는 것만큼 솔직히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가족끼리 술 마시는 것만큼 제일 심한 게 없어요. 술은 비즈니스 대상자하고 뭐 술 마시거나 뭐 되는 게 저하고 마셔도 저하고. 응? 그게 안타까웠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들이 딱 그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걸린다는 게 문제인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민주당도 걔네들 분명히 내로남불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너무 또 오바해서 인선을 강행할 것이다. 응? 너무 측근 인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보은 인사. 민주당은 보은 인사가 많잖아. 좌파 빨갱이들은 이게 서로 나눠 먹잖아. 더불어 살잖아, 걔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깜이 되느냐 안 되냐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사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챙겨줘야지.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민주당은. 우리는 우파는 반대로 너무 안 챙겨줘서 문제지. 우리는 예를 들면 막 다 굶어 뒤져가는데도 그건 법에 어긋나잖아요. 깜도 김민석 말이 되기에 우리 만약 김민석이 우파였다 그러면 김민석을 총리로 누가 시켰으면, 아니 뭐 장관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을 뭐 국무총리를 시켜요?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그냥 딱 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민주당처럼 저렇게 그걸 진짜 국무총리 시키지도 않아요. 우파 같으면 아예. 우파 같으면 아예 시키지도 않는다고. 우파 같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야. 마찬가지로 좌파가 했으면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일도 안 일어나. 왜? 쟤네들은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잖아, 언론들하고. 그러니까 언론들하고 구워 삼고 이거 잘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런 일이. 아마 현재 국장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죄송합니다 뭐 국장님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자기가 없는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 앞에서 막 가오시 잡고, 요즘 JTBC나 MBC가 작용화됐다면서 계속 막 듣기 싫은 소리 계속 해버리면은 그거 뭐 되겠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안 된다. 좌파는 너무 뻔한 내로남불과 보훈 인사, 이게 결국 걔네들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조국도 결국 보훈 인사잖아요. 조국이야말로 그냥 법무부 장관 말고 다른 거 시켰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문화부 장관이라든지. 걔 얼굴이 어디 법무부 장관처럼 생겼어. 사법고시 남고 뭐 아무것도 그냥 생긴 게 문화잖아. 얼굴이 문화. 그럼 문화부 장관 시켰으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를 괜히 법무부 장관 시킨다고 지가 막 한다고 한 번만 해도 법무부 장관 하고 싶다고 그랬다면서 문재인한테.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다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항상 그 대목이야, 그 대목. 항상 그 대목이잖아요. 뭐 이게 꼭 불필요한 고집. 근데 그 고집이 하나 거기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파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이거에 대한 고집이고, 그러니까 불법 아니면 돼. 이거에 대한 고집이고, 좌파는 뭐냐면 좀 챙겨줘야지 불쌍하잖아 이런 거에 대한 고집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걔네들은 더불어 살려고 하는 고집이고, 더불어에 대한 고집이고, 우파는 깨끗함에 대한 뭐 나 죄진 거 없잖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게. 아무 문제 없어. 남들이 그러니까 막 더럽게 보든지 말든지
내가 떳떳한데 뭔 상관이야. 이게 또 우파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들도 내가 무슨 아주 깨끗한데 뭔 소리야 하는데 그 언론들이 막 왜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한 거야. 취약한 거야. 그렇게 보일 수, 그러니까 뭐에 갓 고쳐 쓰지 말라 그러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쓰지 말란 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우파들이 잘 못해요. 왜? 내가 떳떳한데 뭔 소리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나는 안 훔쳤어. 이런 거야.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도 항상 똑같은 대목에서 걸리는 거고, 민주당도 똑같은 대목에서 조국하고 똑같은 대목에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어제 진중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부족하더라고. 그런 비유가. 진중권 씨도 보니까 그런 비유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워낙 이 사람이 팩트를 정리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비유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비유를 첨언하자면 이제 그런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좌파하고 우파는 항상 같은 대목에서, 우파는 똑같은 그 대목에서 꼭 당하고 좌파도 또 똑같은 대목에서 당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김민석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그냥 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김민석을 2억이네 재산이네 그거 다 출처가 어디네 그런 얘기보다 그냥 총리감이 아닌 거야. 총리감이 아니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총리감이 아니라는 얘기를. 어디 네가 총리감이냐.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커지는 겁니다. 얘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모든 일이 크게 되는 이유는요, 같은 편에서 분명히 배신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 대통령 때도 그렇고요. 이 같은 쪽에서 배신한 놈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최순실이 뭐니 그렇게 막 과장 보도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도 우리 영부인 관련돼 가지고 막 이렇게 좀 보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 제가 정권 초창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좀 많이 들었어요. 영부인 관련돼 가지고 약간 불이익을 받다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안에서 서로 파벌 같은 느낌으로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적들에게는 완전히 그냥 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조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거란 말이야. 박근혜, 이명박 완전히 그냥 저렇게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놨으니까 쟤는 우파가 될 수 없다. 왜? 우파가 아무리 저기래도 자기 부모를 저렇게 능지처참하는 놈을 어떻게 우파로 쓰겠냐는 데 썼잖아 우리가. 근데 아무튼 재밌는 거는 결국은 윤 대통령께서 거기 안에 있을 때는 어쨌든 좌분류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조국하고 싸운 거 아니야. 그것도 결국은 나름의 파벌이야. 파벌. 그래서 편향 싸움을 한 거라고. 옳다 그렇다 싸움을 한 거고, 다 마찬가지야. 몰락의 시작은 항상 내부 분열에 있다. 그래서 김민석도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안에서. 왜 하고 많은 놈들이 김민석이냐. 그리고 관료 중에서도 자기가 이제 좌편향인데, 민주당 성향인데, 총리가 자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세균이라든지 한번 총리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좀 장관 정도 했던 사람들, 노무현 때 이런 사람들, 강금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나이 좀 있잖아 이제. 정동영 같은 사람을 오히려 좀 국무총리 시켰으면 얘기가 편했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옛날에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 나이에 김민석이는 총리 시키고 정동영을 통일부 장관 시키는 것도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언밸런스야. 오히려 반대를 시키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인사가 뭐냐면 항상 보훈 인사를 해서 그래요. 우파는 보훈 인사 같은 거 안 하잖아. 맨날 서운하잖아. 우리는 서운함 밖에 없잖아요. 왜? 보훈 같은 거 안 해주니까. 그냥 그 적격에 맞는 사람 시키지, 고생했네 뭐네 해가지고 이거 해주고 그런 거 없지. 우파의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죠. 저는 사실 그게 좋아요. 저는 그런 보훈 인사가 없는 우파가 좋습니다. 저도 저 아는 사람이 일부러 도와주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내가 먹을 거 내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뭐 내가 좀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나 도와주기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우파라 그러는 거예요. 우파라는 게 박정희 좋아하고 이승만 좋아한다고 우파가 아니에요. 불필요한 보훈 인사 이런 거 싫어하고, 경쟁 좋아하고, 법치 좋아하고, 그게 우파야. 그러니까 우파라는 것이 왜 국민들이 할 때는 우파가 좋은지를 바로 이런 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전체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편향된 인사라든지 보훈 인사 이런 게 국민한테 아무 좋을 게 없잖아. 그건 니네들의 사정이고, 그건 니네들의 개인 사정이지, 그게 왜 국민들이 그걸 왜 신경 써야 돼? 니네들이 고생했는 만회를. 국무총리는 직을 왜 민주당일끼리 농공인상을 하냐고. 응? 그런 부분에서 우파들이 훨씬 더 국민을 위해서 좋다는 얘기야. 이런 설명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역시 우파가 돼야 되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박정희, 이명박, 박정희, 이승만, 응?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근데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버리니까 우파가 왜 좋은지 모르는 거야. 응? 지금 우파 패널들 중에서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다 그냥 무슨 뭐 자당 비판하고 국힘이 뭐 잘못했다부터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걸로 지금 인기몰이라는 거지. 왜 우파가 집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우파는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우파가 아예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어쨌든. 그런 개념에서 제가 김민석 총리는 민주당의 패착이다. 잘못됐다 이 개념 그냥 완전 패착이야, 패착. 뭘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득이 없어. 괜히 이미지만 되게 완전히 구겼어요. 완전히 구겼어. 그래서 진중권 잘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는 아예 처음부터 깜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